국토교통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짐을 못 내놓게 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한 인터넷 카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재건축 현장에선 이사회 동의 없이 해외여행을 간 조합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장이 6구역, 잠실 미성 크로바구역, 신반포 사지구, 한남 3구역 등 총 7곳입니다. 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 의뢰했고요.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입니다. 꽤 많은 위반 사항들이 좀 지적된 것 같은데 시공사 관련해선 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된 겁니까? 네, 시공사 관련해선 주로 입찰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 제안서에는 스프링클러나 발코니 이중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과도한 특화 설계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특화 설계 대신 경미한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대안 설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조례로 금지돼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 사안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이 같은 설계의 공사비를 따져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받았습니까? 깜깜이로 조합을 운영해 총회 없이 조합 자금을 예. 사용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조합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에 다녀온 조합장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이 조합장이 수당이나 여행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다시 조합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숙박이나 성면 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 공개가 미흡한 조합 임원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토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클린 수주 의지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한 뒤 앞으로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이 주거환경과 재산권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인 만큼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그리고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이야기해 볼 텐데 3차 조사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3차 합동조사에는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방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 6곳과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거래 16,000여 건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는 1,694건입니다. 전체 실거래의 10%가량이 이상거래로 의심됐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시 외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조사 대상 8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00여 건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구는 436건으로 26%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 거래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 의심 사례는 138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까? 일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공동명의로 강남구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자금 조달 중 15억 원가량을 기존의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가 친족 등이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부부가 증여세를 빼돌리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32억 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공동지분으로 남편이 10%를, 아내는 90%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매 비용은 남편이 약 16억 원을,
부인이 약 15억 원을 부담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사례가 부인에게 13억 원 가량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이런 담합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대응반이 출범을 했는데 이 경과 어떻습니까? 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건 총 364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입건된 건 11건입니다. 국토부는 100여 건의 내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입건된 11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 정보망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총 10건에 대해 신청했는데요. 이 중 8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2건은 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집값 담합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온라인 활용한 담합도 있었다면서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카페 등의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는 경우고요. 마지막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원 이해의 사람과 공동중개를 제안해 공정경쟁을 저해한 경우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의 특정 부동산에 물건을 주지 말자고 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 가격을 적시하고 저가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부동산을 불매하자는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법상 집값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 국토부는 앞으로도 뭐 단호하게 지금 대처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실거래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주요 집값 과열 지역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성 매매나 법인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핀다는 건데요. 기획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형사 입건한 사례들을 서둘러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전인데요. 앞으로 대응반은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장 전입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점수가 높은 청약 통장을 거래하는 부정 청약 사례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는 활발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조사하면서 부동산 불법 및 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대응반을 중심으로 조사를 지속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